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속정의 임명준입니다. 15회차 수요일 경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림수와 혼전이 있는 그리고 혼전 편성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대상 경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빨리 뭐 한 주 더 적응을 해서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라 이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 번 더 나온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플라잉이 요즘에 워낙에 많이 나오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변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3경주 같은 경우에는 단방 승부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방 승부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나머지 2경주, 5경주, 7경주, 11경주 자, 노림수와 혼전이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세 개의 네 개의 경주 그리고 이 3경주는 좀 더 집중해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르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1경주는 김한석이 출전을 하고 있지만 모터와의 궁합이 최근에 좋은 모터를 배정받은 게 뭐 쓸만한 거 한번 받았고 최근에는 다 중하급을 받았는데 본인도 가속력과 선회를 중하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온라인에서 두 번 다 1차, 2차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선두권 진입을 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조건이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안쪽에 있는 선수들의 우승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봐야겠는데요.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전력으로는 김희용과 이민아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김태용도 모터가 괜찮습니다. 이 좋은 모터를 배정받아서 관심을 받겠지만 일단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만큼 복병으로 내려놓으시고 5번을 상대로 1번, 3번이 맞불을 놓는 이런 전개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 1번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1코스는 이착이 없습니다. 우승이 하거나 아니면 3착으로 빠지는 이제 극과 극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9번 출전해서 4번 우승했고 나머지는 2착 없습니다. 그리고 3착 1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50%가 안 되는 승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1코스에서는 기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뭐 김종민하고 타가지고 자괴감을 느꼈는지 가속력을 중하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코스에서의 당금질 2번 했습니다. 1 스타트 0.20 그리고 저스트 굉장히 당금질을 했고 이민아나 김한석은 몰라도 이민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침투를 노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희용이 차분하게만 1턴 전개를 돌아 나가면 우승의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희용이 잡히는 그림은 둘이 싸울 때 이민아가 공간을 파고드는 그림 아니면 둘이 안 나와서 이민아가 넘어가는 그림. 자, 김한석은 뒤로 돌려놓으시고 이렇게 보는 작전을 보내드리겠고 1번, 3번 중에서는 김희용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민아가 찌른다고 한다면 김태형을 넘어서 공간을 파고드는데 좀 늦어지면서 김희용이 먼저 빠져나가는 그런 전개를 그려보는 만큼 자, 1번을 볼 거면 아예 과감하게 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3복승의 변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김태형과 그리고 2인의 가능성. 2인도 컨디션이 괜찮았던 만큼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게임은 이제 여기가 노림수 편성입니다. 노림수 편성인데 굉장히 좀 괜찮은 선수가 많습니다. 김창규의 김정구하고 장영태는 특별 승급을 노리고 있고 지정훈련에서는 김현덕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박정아도 송혜범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입상 후보 압축 일단 줄부터 잘 서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방 승부를 보고 있는데요. 자, 최인원 플라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강현길도 플라잉하고 나서 스타트 0.3초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스타트 시속을 주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최인원이 여기서는 큰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안쪽에서 맞설 수 있는 게 강현길과 박민영이지만 김현현의 스타트를 기본적으로 0.1초에서 0.2초대 끊는 아무래도 한정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현이 잡아 돌리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권명호는 지정훈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4번이 돌려낸 사이에 5번이 공간을 파고들거나 붙어도는 그림, 그냥 4, 5 땡땡으로 끝날 수 있는 초대길 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4번이 안쪽 선수들을 넘어갈 때 1, 2번을 1, 2, 3번을 넘어갈 때 각이 커지면 5번의 공간 침투, 5, 4 뒤집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1안이고 2안입니다. 자, 그리고 삼복승권에서는 안쪽을 싹 다 잡아 돌린다고 한다면 6번 김은지가 살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3번 박민영의 움직임을 좀 괜찮게 봤습니다. 괜찮게 봤기 때문에 입상 후보로 놓는 건 좀 부담이 되고, 삼복승 투자시 변수로 공략하면서 3경주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4번과 5번의 동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고, 강영길이 이 그림이 5사로 뒤집히는 그림은 강영길이나 최인원이 때려서 김민현을 좀 각을 벌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스타트나 지정훈련까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영길은 지정훈련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전 스타트나 실전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걸림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뒤집어 보시고, 안 되겠다, 영 탄력이 안 붙네 하면 그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여기도 좀 개인적으로 좀 승부수를 준비했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5만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일단 김승택과 박원규, 안지민의 3파전으로 압축을 합니다. 일단 박원규하고 김승택하고 선두 경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중간에 신동길이 있어서 스타트가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박원규가 찌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찌른다고 한다면 1번을 중심으로 3번, 5번을 묶어가는 것이 첫 번째 그림이고, 김승택이 스타트 0.2초대고 김학용이 0.1초대를 끊는다라고 한다면 3번이 넘어가는 그림, 3호 1,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안쪽에서 우당탕탕 싸울 때 5번이 찌르고 들어가는 오놓고 1-3 그림인데, 이거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축을 선택을 하면은 나올 수 있는 3파전으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축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요주의 인물이 김국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모토가 좋아서, 근데 플라잉 복귀 이후에 아직까지 좀 날카로운 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기록이 좀 덜 나왔지만 신동길을 좀 괜찮게 봤습니다. 신동길이 굉장히 열심히 타줍니다. 모터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난주에 딕션에 저희 김현덕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신동길 배당의 핵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승택을 압박을 할 수 있는 전력, 또는 찔러서 2착으로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전력, 신동기를 보고 있는 만큼 기본 1번, 3번, 5번을 보시고 줄을 잘 서야 되는, 현재로서는 첫 번째 안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중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여기도 두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요거는 일단 액면은 김종민하고 정민수가 돋보이고 있지만, 윤동호가 제가 맨날 요즘에 저 음성이나 문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동호의 가능성을 많이 타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들어오기도 많이 들어왔고 부러지기도 많이 부러졌는데, 앞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만큼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서 좀 더 강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순위권의 변수로 내려놓을 것인지, 요거는 좀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김현철을 축으로 보는 편성인데, 이 코스에서 운영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잡는 것도 애매하고 찌르는 거는 작정하고 찔러야 되는데, 오늘은 아예 작정하고 감는 그런 모습인데, 김강현의 74번 모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타트에서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이 정도 나간다라고 한다면 돌리겠지만, 반정 아마 비슷하게만 나가도 아마 김현철은 튀어나갈 겁니다. 넘어가면 바깥쪽에 있는 4번 김태규, 3번 이주영, 6번 윤석,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중심으로 바깥쪽을 보는 것이 맞는데 이주영이 3코스에서는 입상이 전무하기 때문에 두 개로 2놓고 4-6으로 압축을 합니다. 근데 1번이 살 수 있는 그림은 자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서 못 튀어나가게 만들어서 김강현이 임 빠지기를 하고 김현철이 찌르는 그림이죠. 자, 찔러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먼저 볼 것인지 바깥쪽을 공략할 것인지 요걸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김현철의 손에 달렸습니다. 찔러주면 또는 크게 돌아주면 김강현이 사는데 김강현도 최근에 스타트 올라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 면에서 스타트 면에서 김현철을 따라가지 못하면 일단은 바깥쪽 확률상으로는 바깥쪽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김강현이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영근도 오늘 훈련에서는 적극성을 보였지만 일단 턴 스피드나 아직까지 플라잉 복귀 이후에 특히나 아웃코스에서는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자, 김태규와 윤석, 이주영은 더 약하게 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 번째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곽현성이 있는데 뭘 현장 추천해? 자, 곽현성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찌르기형 선수입니다. 찌르기형 선수가 머리로 있는 거, 일단 요 송효석 선수도 최근에 계속 그런 식으로 팔리면서 불안감을 야기시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곽현성 좋은데 강하지만 좋고 강하고 잘 타지만 찌르기형이라는 점에서 일단 복숭 축구로 활용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선수를 좀 강하게 묶어서 쌍승을 뒤집고 또는 수탁으로 강하게 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일단 또 3파전입니다. 오늘 3파전 굉장히 많습니다. 1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자, 김민준이 플라잉 복귀전입니다. 복귀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에게 관심이 많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한석은 1경주 김한석 같은 경우에는 1경주에서 결과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강하게 볼 것인지 아예 빼도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터 자체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다고 말씀드렸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스타트 승부뿐인데 만약에 3번이랑 1번, 3번, 4번이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김한석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1사를 먼저 노리고 1-3을 바치는 전략 보내드리겠고 만약에 1번, 3번이 힘대결 벌이면서 밀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4번 김민주는 이제 찌르겠죠. 플라잉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압박할 이유 없어. 찌르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공략 주권이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3파전 구도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중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구경주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이제 편성이 워낙에 약하기 때문에 일단 한정석을 추리의 중심에 놓는 작전을 권해드리겠고 안 되는 선수 신성길, 김채연 약하게 보면서 나머지 선수 홍진수와 신현경, 김정구의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백길은 1-3으로 팔릴 겁니다. 근데 요주의 인물이 김정구인데요. 왜? 앞선 경주 김정구가 앞선 이경주에서 입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6연속 입상입니다. 6연속 입상이고 그리고 이번 경주에 입상을 하면 A1으로 특별 승급을 합니다. 김정구가 A1이라니. 이 정도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웃코스지만 오히려 시원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찌르려고 할 때 시원하게 돌릴 수 있는 만큼 1-3에 1-6이 팔리겠지만 과감하게 6 놓고 1-3-5로 뒤집어 봐서 공략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왜? 특별 승급이기 때문에 입상했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 모두 조건을 충족해 줬을 때는 요거를 6 놓고 1-3-5 자, 요거를 한번 뒤집어 보면서 김정구를 세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김정구의 페이스가 상당히 좋고
특별 승급에 대한 열정이 좀 내비치고 있는 오늘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3파전 구도입니다. 또 3파전입니다. 장영태, 이응서, 조성인인데 사실상 2번은 좀 빼야죠. 사실상 1번과 5번의 선두 경쟁 구도인데 조성인이 아웃코스고 센터 코스의 문성현과 구나무가 약체기 때문에 일단 마음 같아서는 그냥 1호, 1, 2 이렇게 그래도 1코스에선 장영태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본으로 세워볼 수가 있는데 자, 센터가 약합니다. 3, 4번이 약하기 때문에 조성인이 자 2차 때 굉장히 좀 좋은 스타트도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물론 1, 2번도 스타트를 잘하지만 둘이 싸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5번이 좀 더 스타트를 빨리 끊는다고 한다면 넘어가거나 휘가마 찌르기로 역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도 훨씬 빠르죠. 9초대인데 8초대입니다. 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3파전 구도 일단 1호냐 5일이냐 이걸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경주 오늘의 마지막 현장 편성입니다. 모두 포인트는 줄을 잘 세야 되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경주는 김지연에게 몰빵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사실상 현장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백면은 정세혁하고 김지연의 선두 대결 구도인데 개인적으로는 김은지가 일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인과 마찬가지로 오상현하고 권영민이 약하기 때문에 김지연이 자력으로 선두를 꿰찰 수 있겠지만 어중간하게 가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세혁을 훈련을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특히 탄력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살아나면은 같이 묶어 가시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김은지를 좀 더 세게 보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지현 같은 선수가 빠져버리면 아주 대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당 역시도 1코스에 있는 김은지나 정세혁 위주로 쌍성을 뒤집고 아예 김지현을 빼고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현철이 한 번 더 주목을 받겠고 대항마로는 손지영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손유정이나 9번선 때문에 김현철이 복승의 축으로는 역할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팔리는 주권에 비해서 김현철이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차게 머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쌍성을 뒤집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 자, 인코스의 윤영일과 김국흠이 변수로 평가되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김국흠의 모터가 좀 주목을 할 만한 그런 성능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곽현성이 탔던 그런 모터라서 좀 주목을 했는데 플라잉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2기 동기생이죠. 1번, 6번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거나 또는 6번이 세게 돌려버린다고 한다면 1번을 뭉개고 간다라고 한다면 2번이 선두권 진입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 출전한 4경주하고 두 번째 경주 소개항주 또 사전 스타트를 보시면서 김국흠의 컨디션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김현철, 손지영 다음에는 윤영일을 보고 있지만 윤영일을 대신해서 김국흠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코스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겠고 일단 윤영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현철하고 윤영일하고 최근에도 같이 했는데 김현철이 꼬리를 내려줬죠. 봐줬죠. 뭐 봐줬다고 하는 표현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윤영일도 욕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1코스를 워낙에 난조를 많이 보이는 만큼 긴국홈으로 대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14경주 심상철과 이용세, 주은석 액면으로는 3파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만 병이 있습니다.
명은 2번 전정환과 한복승권에서는 2번 김도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정환을 그렇다고 세게 볼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찔러서 머리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전정환 한참 제가 굉장히 계속 불렀는데 어느 순간 선에 힘이 없어지더니 좀 올라오기가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점수를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A급까지 노리려면 일단 편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일단 크게 3파전이고 심상철이 차트에서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용세는 기본적으로 세기 때문에 1, 3번이 싸워줘야 6번이 편하게 공간 침투를 할 수가 있겠고 1, 3번이 싸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심상철은 추격밖에 없습니다. 추격밖에 없어서 머리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주은석 100%의 사면대율 1코스 100% 사면대율 주은석이냐 아니면 고감도 스타트의 이용세냐 아니면 다시 재도약을 노리는 심상철이냐 축을 선별해야 되겠습니다. 3파전 구도입니다. 3파전 구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상철을 그래도 심상철이 어떻게 이든 2차라도 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심상철을 중심으로 팔리겠지만 뭐 머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고 순위권에서도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편성인데요. 마지막 일단 유해강이 조금 밀리고 최재원하고 한종석. 자, 최재원하고 한종석하고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자, 1번 이 정도 차이 날 거고 2번, 3번, 4번, 1번, 6번 요 정도 거의 뭐 걸쳐서 가는 그림인데 한종석이 선스피드를 살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최재원이 먼저 선방을 치고 6번은 C로 가거나 붙어 돌겠는데 생각보다 날카롭게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최재원을 좀 주목하고 있는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관건은 이제 유해강이 사실상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얼마 0. 몇몇 초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까지 비비고 거의 대등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4번이 휘가마 찌르고 6번이 크게 돌 수도 있는 1번이 버틸 수 있는 상할 수 있는 건이 될 수가 있는 만큼 체크를 꼭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그런 유해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체중이 안쪽에 60kg가 넘는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만 그나마 유해강이 조금 더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자, 가능성 또 호전세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김민준을 놓고 찾는 그림인데 아무래도 김선웅이 기록성으로 가장 좋기 때문에 대길로 팔리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호는 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차선책을 뭘로 가져가야 되냐 좀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세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만 1, 3, 4, 세 선수를 보고 있는데 일단 두 선수는 팔립니다. 팔리는 선수인데 손재민이 과연 살아날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분명히 지정훈련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1번, 3번, 4번 중에서는 발순으로 봤을 때는 이응석이 가장 앞서기 때문에 일단 차선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손재민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또 1코스를 잘 타고 기본적으로 1코스를 잘 타고 온라인도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타이밍만 잘 맞으면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 만큼 손재민의 입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살아나는지 좀 체크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마지막 16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바짝 긴장하면서 경주를 진행을 했는데 경주 추리에 나섰는데 일단 큰 변수보다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 주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3파전 구도기 때문에 줄을 잘못 쓰면 그냥 사단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줄 잘 쓰고 또 컨디션 체크 또 모터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또 의지도 또 기량도 엇비슷한 선수들이 몰려 있는 만큼 현장에서 돌다리를 부들어 가면서 안전한 썩은 동아줄이 아닌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동아줄을 잡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15회차도 건승을 기원하면서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